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몇 명 안 되지만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해주시고 저한테 적극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분들입니다. 네네네.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오늘 디자인하는 업무와 그 품평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반응이 좋고 더 요청이 있으면 실제로 이제 디자인했던 뭐 맵이라던가 아니면 자료들 뭐 스와치 붙여서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자료들도 좀 보여드리고 더 심화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리스마켓님이 이 디자인실 디자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디자인실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 과정을 해서 디자인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제 기승전결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디자인실에서 처음에 이제 시즌 트렌드 분석이라고 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발주해서 입고까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트렌드 분석을 얼마 정도 하고 테마 구성하고 이제 복종 및 세부 아이템 구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방송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유관 부서와 함께 리뷰라는 거를 항상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잠깐 시즌 트렌드 분석은 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하시나요? 또 이제 시즌 트렌드 분석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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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같은 경우는 국내 국외로 나누어서 출장도 갔다 온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길거리에서 스트리트에서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서 사진 촬영하고 가장 많이 입는 옷들이나 많이 입는 컬러라든가 그런 데서 복종 찾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잡지 네. 찾기도 하고 뭐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고, 또 요새 같은 경우 셀럽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찾기도 하고 뭐 명품부터 일반적인 옷까지 다 찾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은 이제 그렇게 되긴 한데 보통 그 시즌만 되면은 그 전해 시즌부터 시작해서 그 시즌 컬러 트렌드 이런 거를 좀 발표를 하는 그런 정보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사 네네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서 이 가이드들을 주게 되죠. 내년 시즌 트렌드는 이런 컬러입니다. 또 어떤 아이템들이 이제 주로 유행을 할 예정이니 참고를 하세요라고 이제 다 깔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다 아시겠지만 안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만 기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즌 트렌드는 뭐고 이 트렌드가 어떤 거니까 우리는 이번에 어떤 컨셉으로 어떤 테마를 잡아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아이템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하고 자료를 모으는 거죠. 여기 실장님들이 주로 하시고요. 네네. 실장님들이 컨셉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실장 위에 여기 이렇게 어려우신 이제 컨셉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이드는 줄 그쵸, 때 네. 큰 골격을 주시는 거고요. 네네. 큰 골격 밑에서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예. 그런 볼륨화된 그 트렌드는 매출을 불러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약간 빠른 트렌드 같은 경우는 비주얼로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의 성격 같은 거와 잘 접목을 감성 시켜서 브랜드가 주로 그러죠. 네네 그렇게 구성하죠. 네, 시즌 트렌드 분석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트렌드가 분석이 돼요. 네. 분석이 되는데 여기에서 분석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여러 같은 시즌 트렌드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이 트렌드를 받아들이겠다와 아니면 다른 데서 너무 많이 하니까 난 내 트렌드를 고수하겠다를 정의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막 꽃무늬가 유행이에요. 그러면 이 집도 꽃무늬가 있고 저 집도 꽃무늬가 있을 때 나도 꽃무늬 하나 이렇게 얹으면 장사가 되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꽃무늬를 싫어하시는 다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꽃무늬랑 매칭해 입을 수 있는 눌러주는 무지가 필요한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나는 꽃에서 나오는 컬러만 가지고 가디건을 구성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트렌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꽃무늬가 유행이 다 이게 트렌드고요. 음. 나는 이 꽃무늬를 5개를 통해서 꽃무늬를 확장하겠다가 브랜드의 분석인 거죠. 그래서 꽃무늬가 유행인 브랜드 사이에서 나는 끼어 있으니까 나는 꽃무늬를 눌러줄 수 있는 바지와 가디건과 아우터로 승부를 보겠다가 이것도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컨셉과 테마를 구성을 해요. 근데 컨셉과 테마는 어떤 거냐면 스토리예요. 나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냥 대중적인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하나의 이제 그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옷을 내가 왜 입어야 되는 스토리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의 코디와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쓰면서 목적과 아이템들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보통 브랜드 런칭을 하거나 이제 브랜드 소개를 할 때 그 브랜드 소개를 하는 안에 딱 그런 게 써 있어요. 우리 브랜드는 에이지 타겟이 몇 대에서 어느 정도 가는 이제 에이지 타겟을 갖고 있으며 뭐 맞아요. 중심 목적은 뭐고? 네, 그 전에 이제 그 뭐 유러피안 감성 어쩌고 맞아, 저쩌고 뭐 몇 개의 키워드가 있죠. 이런 그 키워드를 좀 넣어서 이렇게 포장 그 컨셉 그 스토리를 만들죠. 스토리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이템에 뭐를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라고 해서 브랜드 컨셉 스토리가 다 있어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브랜드는 그런 걸 가지고 가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네. 그게 하나의 툴이 좀 되어 있어 정형화돼 있어요. 그쵸, 그쵸. 사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를 써고 얼마를 빼느냐의 차이인데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렇기는 하지만 요새 이제 신생 많이 나오는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커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금액이 되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개인의 그런 특징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자기 색깔이 분명한 브랜드를 잘 포지셔닝하면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이사님이랄까 뭐라고 저는 시다입니다. 시다님. 미스 바키님이 말하신 것처럼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스토리를 잘 짜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브랜드 테마, 컨셉, 지금 말씀하신 이 감성들이 한꺼번에 바뀌거나 무너지거나 하면 그 브랜드에 충성하던 고객들이 이번 시즌에 영 내 느낌이 아니네 이렇게 되면 아이덴티티를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브랜드 이탈을 할 수 있어요. 이탈을 하면은 그거는 바로 매출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탈이 되기도 하고 유입이 되기도 하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이 새로 사람이 브랜드에 더 많으면 더 좋은데 네, 이탈하면 이제 우울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참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감성적으로 이 일만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울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아질 수도 그래서 있고. 이 시즌 트렌드 분석 전에 그 분석을 하나 해요. 그냥 그 고객을 충성 고객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신규 고객을 유입할 그쵸. 거냐에 따라서 이 트렌드 분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는 계속 팔아보니까 기존 충성도 고객의 객단가라 그래요. 한 번에 샀을 때 하는 거랑 빈도수 자주 찾아오시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고객한테 작성하시는 예. 분들 객단가랑 빈도수를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것이 상승세를 타면 기존 고객 위주의 이제 코디 방식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줄 수 있는 브랜딩 중심으로 나가고요. 네네. 그게 아니고 기존 고객 충성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신고객 유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들이랑 해서 보통은 이제 에이지 타겟을 내리고 그냥 같이 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이지 타겟을 내리면서 그 내려간 에이지들 중에 유행하는 것들을 뭘 받아들일 건지를 결정을 하고 네. 그것들도 같이 시즌 트렌드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정도 에이지가 선호하는 것들은 뭐 블라우스다. 또는 그런 것들이 선호하는 것은 검정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어를 수출을 핵심의 하고 키워드를 이제 네. 뽑아내서 거기서부터 바리에이션을 네. 해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지 시즌 트렌드가 뭐 보헤미안이 온다, 뭐가 온다 막 이랬다고 해서 네. 거기 다 쫓아가면 네 뚱뚱한 자기- 집시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작새죠. 우리 시장할 때 가방을 매면 주로 공작새라고 얘기하는 편이 있거든요. 가방을
여기 계속 끼고 여기 계속 쇼핑백이 끼면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딱 돼갖고 그쵸. 날개가 이렇게 쫙 펼쳐져요. 그때 공작새라고 표현하는 현장 용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 한번 최면인가? 아니 공작새요. 그냥 이렇게 펴지죠. 하루 종일 시장 네. 조사를 해서 쇼핑백을 여기다 모아놓고 저기다 모아놓고 그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집에 갈 때 픽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 이렇게 어깨 이렇게 딱 끼면 팔에 이렇게 다 끼고 나면 진짜 아. 끄덕했어요. 이렇게 매는 거 돌돌 매는 음. 근데 그게 계단 다니기가 그치, 너무 어려워서 네. 내가 한 번은 사실 이거는 이제 또 공작새 됐던 거는 미국 출장이었고요. 이거 미는 거는 영국 출장이었는데 영국에서는 주로 전철 타고 다녔거든요. 영국에 에스컬레이터 별로 없어요. 그회사는 출장비를 많이 안 주잖아요. 아니 큰 회사 그 전에 큰 큰 회사. 회사 갔을 때 S사. S사에서는 사실은 다 잘 해줘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들이 출장은 패키지로 안 가잖아요. 그쵸. 대부분 이제 자기들이 가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어디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물가 센 나라에서는 결국에 택시 타고 다닐 수는 없고 그냥 전철 타고 다니는 건데 이거 가방을 하드 케이스를 들고 다녔거든요. 정말 이게 예전에 나온 그 언더그라운드잖아요. 영국의 언더그라운드는 계단을 바퀴 빠지면 바퀴가 빠졌어요. 하나가. 근데 정말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그 계단을 리젠트 스트리트에 있는 호텔이었거든요. 올라오면 바로 숙소인데 거기서 빠지니까 난감한지 그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은 공항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이미 사놨던 것들도 이미 있었고 그 상태에서 파리로 가야 되는 출장 일정이어서 그 바퀴 하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안 갖고 다녔어요. 그다음부터는 아예 캐리를 안 하고 네. 공작새로. 공작새로 그냥 다니고 그냥 거기 그 이민 가방 같은 데다가 네. 모든 샘플을 다 켜켜로 다 접어서 넣은 다음에 움직일 때만 이렇게 다니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 출장 다니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샘플이 하도 많고 제품이니까 다 이게 나중에 밀수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고 간혹 자르잖아요. 그래서 응. 샘플 저녁에 자르고 사진 찍고 라벨 자르고 옷도 살짝 칼집 내고 네네네. 흠집 내서 네네네. 가리죠. 세관 규정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제 네. 쓰는 거죠. 네. 정말 이제 옆구리인데 재밌는 게 영국 출장 갔다 올 때 그때 한참 빈티지 유행할 때였거든요. 모든 옷이 다 물고 빠른 옷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날 나는 지금까지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걸려본 적 그때가 처음인데 이 여자가 일주일 만에 영국에서 돌아오는데 가방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잡혔어요. 네네. 뜯어 열었는데 이미 좀 자르기도 했고 일부 안 자른 옷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라벨은 다 뗐기 때문에 새 옷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열어봤는데 다 너무 빈티지한 거예요. 너무 입은 듯한. 너무 입은 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어디서 나셨냐? 그래서 친구가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 옷을 다 줬다. 줬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 물고 빠른 옷이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넘겼던 적이 있는데 사실 캐주얼 브랜드에서는 그렇게 비싼 옷을 많이 사지 않기 때문에요. 캐주얼 브랜드에서는 솔직히 외국 출장 잘 안 가죠. 수량이에요. 네. 수량으로 하고요. 이제 금액이 큰 브랜드들은 사실 가면 사오긴 하지만 그 빈티지한 옷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명품을 사오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숙녀복은 안 그러더라고요. 수면 안 거죠. 같이 가도 영국에서 영국 출장을 가서 내려주면 이 친구들은 가서 사오는 게 뭐 질샌더, 버버리, 뭐 D&G 이런 거 쇼핑백 한두 개 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 동기를 만났어요. 동기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T&모 브랜드에 있더라고요. 되게 고가의 그 브랜드에. 근데 나는 이렇게 공작새처럼 매번 탈 때마다 이렇게 잘고 타는데 그 친구는 우아하게. 남자친구인데 우아하게 이렇게 들고 그래서 걔가 너무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걔도 힘들어요. 뭐가 힘든 거예요 도대체? 조직원들 사이에서. 그 명품 브랜드에 또 설계하시는 분이 그분 한 분뿐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몰카는 불가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든 건 기억으로 담아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기서 몰카를 하면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해외 또는 이제 그 시장 조사를 가서 뭔가를 담아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가서 다 이렇게 찍어서 많이 왔거든요. 좀 지금도
굉장히 환경이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다 찍어서 와야 되는데 이게 못 찍는 경우에는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나와서 그리기도 해서 요만한 네. 수첩 가지고 와서 바로 그리기도 보자마자 하고 그렸죠. 아니면 거기다 설명을 쓰는 그쵸. 거죠. 라운드 내. 음. 뭐 저거 막 줄 쓰는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야 너는 도대체 출장을 왜 갔다 왔냐가 이제 리포트 써야 되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욕을 맞아. 먹을 수 있는 거죠. 뭐 아무튼 요런저런 관계에 요런저런 것 과정에 의해서 이제 그 테마나 이런 게 다 네. 정해지면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그래서 시즌 트렌드 분석이 있으면 이렇게 좀 큰 회사라든가 어떠한 각기 개인들은 약간 비법 병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비법이 있나요? 어떠한 쇼에 특별히 간다거나 어떠한 어떠한 나라에 쇼를 특별히 간 거예요? 간다거나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해외 쇼를 은근히 갔다 오시는 트레드 쇼 분들. 같은 거. 예. 본인만의 네, 그런 매장을 네네. 은근히 숨겨놨다가 거기만 꺼내는 거. 보고 온다는 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은근히 남들이 모르는 비밀 것을 경기가 하나 있어야 발견하러 되겠구나. 돌아다니고요. 사실은 밖에 나와 있는 건 이미 다 시장에 깔린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거기는 조용히 갔다 오고 아무도 안 데리고 가고. 그치. 그럴 것 같. 그럴 네. 것 같아.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어쨌건 눈이 보배고 네.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다른 같은 회사에 여러 브랜드가 있어도 그 디자인실에는 가지 않는 게 예의인 게 디자이너들은 스캔을 뜨면 다 알기 때문에 사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너희들 다 카피 아니냐라고 하지만 디자이너가 카피는 다른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디자인실에서 이제 그것들이 모두 다 이제 거의 실장님이 좀 정해주시면 각 아이템 세부 디자이너가 세부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근데 세부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뭐 디자인을 그려서 넘기고 하는 것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워요. 지난번에 어렵죠. 작업지시서 보여드렸던 네. 것 같이 이제 모든 실질적인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소재랑 가격이랑 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컬러랑 이런 것들이 다 담겨진 디자인으로 세부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식화 그리는 것도 짜증나죠. 이때부터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무엇을 달고 무엇을 빼느냐가 가장 큰 현실로 다가오게 그렇죠. 되는 거죠. 돈하고 지켜야 예. 되니까.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어느 날 부자재 시장을 너무 오래 갔다 오면 이제 화려한 부자재 디자이너가 네, 되는 네, 네. 거고 너무 안 갔다 와도 조금 뭔가 허전한데라는 이제 디자인이 많이 빠진 되는 거죠. 느낌? 예.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들을 이제 3번 샘플링을 해보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고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디자이너는 노상 그런 것 같아요. 노상 머릿속에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뭔가를 붙일까, 뭔가를 뺄까, 뭐 어떻게 찢을까, 붙일까, 꼬맬까, 더할까 늘 이런 생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 정신노동자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팁은 하나 있어요. 샘플 만들 때 약간 스타급이라고 하는 A급 디자이너와 네. 그냥 일반급이라고 하는 애의 차이가 있어요. 리얼한데? A급과 B급의 차이. 네. A급 디자이너는 다 달고 빼요. 왜냐하면 아. 한 번에 모든 거를 시뮬레이션 한 번에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B급은 하다가 나중에 달아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느낌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빼는 건 사실 쉬워요. 그렇죠. 샘플 한번 만들어. 잘 잘라내면 되니까. 네. 근데 넣는 거는 사실은 다시 만들어야 굉장히 돼. 어려워요. 드레이핑이랑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봐야 돼서.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약간 300% 계획한다고 얘기하듯이 한 1.23배 정도 오버해서 기획을 해서 나중에 빼시는 게 팁이에요. 제가 한마디 여담인데 우리가 현업에 있을 때 트렌드 설명회에서 소비센터에서 하는 트렌드 설명회에서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언니 어때?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요새 힘들다. 첫반지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아직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 지금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나이에 대한 힘든 걸 얘기한 건데 그때가 꽤 오래전인데 기억 하나 모르겠는데 왜 힘들어 언니? 라고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우리 MD가 이거는 비싸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뭐 이렇게 가이드가 너무 많다. 내가 MD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 그 시절에. 그랬을 때 우리 진수장님이 미스마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언니 하고 싶은 게 20개면 50개를 해. 50개를 해가지고 쫙
펼친 다음에 이 중에서 네가 골라라고 하면 언니가 좋아하는 언니가 하고 싶은 옷은 그 중에 다 걸치게 돼 있다.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쟨 정말 쟨 천재구나.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말하니까 300%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다시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이 있거든. 너무 명랑하게 언니 50개를 해서 20개, 30개 떨어져도 20개는 언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이 품평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가고 싶은 건 딱 여기에 5개 스타일인데 보통 이 5개 스타일을 다 하고 싶지만 이게 모집수가 많지 않으면 얘가 셀렉될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MD 그들은 뭔가 보여야 빼자고 말할 수 그렇죠. 있는데 안 보이는 거는 빼자고 말하기가 그쵸.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이제 2배수, 3배수 보통 이제 품평 샘플 또는 이제 다른 걸 할 때 그렇게 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거기서 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노하우고 그게 정답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디자이너의 특권이에요. 디자이너만이 창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부서들은 있는 거 안에서 선택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이게 예. 그거 때문에 디자인실이 이런 패션 산업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설도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가설을 세우고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바리에이션을 하고 만들어주면 그제서야 다른 부서들이 다 입을 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샘플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 샘플 생산 가지고 이제 본부장님이랑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디자인 실장은 색깔별로, 컬러별로, 종류별로 다 뽑아서 보고 싶고 그쵸. 그리고 그 나머지 부서는 또 내가 너 때문에 비부가를 해야 되냐. 이제 그 실제로 샘플링을 하거나 생산부서나 예, 이제 이런 실은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하세요. 예. 이거를 왜 다 해야 되냐 한 개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스와치를 보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죠. 그게 디자인은 아닌 이거 거죠. 다 디자이너는 실제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욕 많이 했거든요. 디자이너가 신이야? 네네. 라고 하면 욕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제가 중국하고 이태리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태리는 딱 저스트만 해요. 대신에 A와 B로 넘어갈 때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줄무늬 3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 줄무늬 3개는 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쵸. 이태리는 셋 다 다른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요? 컬러가 우리는 컬러 다르니까 네, 다른 드레이핑이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쵸. 여기 세 분이 보시면 컬러가 다른 저는 게 이제 드레이핑. 팽창색을 입었으니까 엄청 이게 줄무늬가 넓어 보이고 네. 저기 우라님은 좀 지금 줄무늬 되게 좁아 보이잖아요. 그럴 때 패턴 다시 떠야 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다른가요? 네? 달라요? 패턴이 다르냐고. 그 패턴의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팔 수 있게 이태리는 하나에 하나 소재, 하나에 한 컬러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를 말이 스타일이라고 되죠. 생각해요. 그러면 왜냐면 코드도 따르다고 네. 패턴이 다르다 그러면 네. 코드를 따로 따는 게 맞고요. 그거는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드도 하나로 따고 가격도 하나로 따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스타일로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게 다른 거 이게, 아닐까? 이게 샘플 수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샘플 수는 그 패턴 수예요. 맞습니다. 패턴을 뜨는 패턴 수지 그 만드는 샘플링의 카피수가 아닌 거죠. 비용이죠. 네. 이거의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샘플링을 뭐 1.5배를 하겠다, 2배수를 하겠다 하면 나는 이걸 무지 하나, 솔리드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비용보다는 사실은 이런 패턴의 비용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새로운 다른 네. 카피에 패턴 수가 추가가 되는 거죠. 네, 그 왜냐하면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패턴이 같은 라운드에 이런 소매 기장인데도 패턴을 달리 뜬다는 거예요? 솔리드나 아니면 컬러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비주얼적으로 느끼는 감이 얘는 팽창이 되고 얘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네. 내용은 그렇죠. 알겠는데 그래서 패턴을 소재가 달라지면 패턴이 패턴이 달라야 되는 달라져요. 거예요. 아니 패턴이 모델리스트가. 같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거는. 국내에서 이제 패턴이 그러니까- 같다는 전제는 같은 거죠. 국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얘기할 때는 패턴이 그러니까 소재가 두께라든가 이런 게 모두 같은데도 같이 하느냐 소재가 이런 거지. 두께랑 이런 게 거의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 예를 같이 들면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210T라고 하는 네, 것들을 쓰는데 이게 이렇게 둘이 210T, 210T 이런 경우는 그냥 한 패턴을 써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210T랑 맞는데. 190T로 이렇게 그 약간의 두께가 벌어져도
우리는 그냥 대부분 한 패턴을 써요. 그렇죠. 음. 국내에서는. 그쵸. 근데 이태리는 100% 다시 만들어요. 그거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소재 두께감이나 이런 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대신 중국은 음. 100스타일을 한 패턴을 되게 강제적인데? 예. 그냥 이거랑 그거랑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미묘한 차이 그런 것들이 서로마다 달라요. 대신에 이태리는 그거를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190T와 210T 사이 20T밖에 없는데도 회의를 되게 오래 하고요. 중국은 빨리 만들어보고 입어보고 아니면 버리고 또 만들어요. 그게 네. 장인과 장인이 아닌 거에 차이일 것 그래서 같네.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금방 만들어서 의사결정이 근데 입어보고 나는 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사실은. 세 개 만들어서 그냥 입어보자 그 끝이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죠. 예.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근데 음. 저희 나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 사람도 저희 나라 인건비가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투자하기가 명확치는 않아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꼭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칼라 다 뽑아보자 이랬다가 그래서 그래서 안전장치인 이제 MD가 있잖아. 나중에 와요. 아 노란색은 팽창돼서 안 팔는데요 이렇게. 그런 거는 MD가 네. 안전장치로 이제 수량을 얕게 가는 그런 그래서 방법을 이제 쓸 수 샘플 있으니까. 생산할 때 그런 거를 많이 해요. 예, 배수를 뽑아보실 때 대부분 실장님들이 이 디자인과 저 디자인을 뽑아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세 칼라를 뽑아볼 때 두 칼라를 뽑아볼 수 있는 것도 샘플 생산할 때 네, 결정이 네, 네. 돼요. 아 노란색이 잘 팔릴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든가 입어보고 결정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때쯤에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관부서 및 이제 매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와서 품평회를 진행하게 되면 실제 이제 제품 나온 걸 보고 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날은 이제 네. 디자인 계열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암울할 때도 있고 대부분 아무렇죠. 딴지 거는 사람이 더 네, 많이 있으니까.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음. 더군다나 실제로 이 매장에 계신 분들은 되게 음.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매장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나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네네네네. 이걸 이 따위로 이거 팔릴 것 같아부터 시작해서 많이 얘기. 여기는 품평회 진행의 가장 큰 거는 누가 쪽집게인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한 명이 잘 맞추면 100명을 무찌를 수 있고 어. 100명이 다 저 옷이 잘 팔릴 거라고 예측을 해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한 명이 맞는 그럴 수 경우가 있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쪽집게 신을 찾는 데 집중을 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보통 네. 이 지금 품평을 할 때는 이렇게 그 제품들 다 뭐 착장을 하던 모델이 착장을 하던 이제 마네킹 착장을 하던 아니면 행거링을 하던 이렇게 쫙 해서 다 보여주고 보여주죠. 네, 거기서 네. 이제 설명을 하죠. 도팅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소재 이거는 어떤 컨셉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만든 거고 특징은 뭐고 소재는 어떤 걸 써서 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뭐가 있고 사이즈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설명들을 쭉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걸 듣고 이 참여하신 분들이 거기에 도팅을 하는 거죠. 이거는 갔으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뭐 다양한 멘트 여기는 뭐 길이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 와펜을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 다 제시를 이제 하는 거죠. 의견을 다 제시하고요. 네네네네. 이제 밤새 이렇게 비슷한 의견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랭킹을 뽑아요. 네. 네, 랭킹을 이제 뽑고 이 랭킹을 뽑은 후에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원가율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한 후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품평회는 되게 어렸을 때 하던 품평회인데 굉장히 수제식으로 하던 품평회였어요. 왜냐면 A급 영업 직원만을 다시 남겨요. 다시 남긴 후에 얘를 ABCD별로 걸어가지고 놓고 나면 다시 A를 팔 수 있다 없다를 한 스타일씩 손을 들어서 거수를 하고요. 그 손든 거에 거수를 하고 나면 팔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사람한테 팔 수 없는 이유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이 동의하냐고 물어보고요. 동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디자인 실장이 고쳐줘요. 그러면 D가 A로 올라가요. 저거는 저걸 빼주고 저걸 올리면 이게 A가 가능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올려요. 올리면 다시 이제 옥션처럼 수량 배팅에 들어가요. 예. 근데 그때가 제일 매출도 좋고 판매율도 높고 그 영업원들의 그런 충성도라고 할까요? 그렇죠. 책임 있게 하겠지. 예. 왜냐하면 마지막 손모가지 본인이 손모가지 했으니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맞춘 그거에 따라서 배틀을 하고요. 배틀에 네. 맞춰서 또 상금을 포상을 하고 음. 그 포상한 사람들 매장에 가서 또 그 매장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율이랑 이런 것들을 다시 확정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지금 일반적인 그 품평의 과정 중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좀 특수한 경우로 해서 수주를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지금 이제 맞아요. 품평회가 이렇게 음. 있고 음. 그 매장 또는 이제 그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그 채널에서 그 이 제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거 몇 장, 이거 몇 장, 몇 장 이렇게 해서 수량을 써요. 이거는 내가 얘를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무조건 가지고 와서 팔아야 되는. 그래서 그게 모아져서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수주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전에 수주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옷을 최대한 잘 팔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그 수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그렇죠. 되면 이제 더 베팅을 할 수 있도록 2차 베팅을 해드리고 나머지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나서 이제 수주를 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자동 분배되는 것들하고 그쵸.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보통은 이렇게 품평회를 할 때는 워크숍 개념을 많이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1박 2일 어디 저 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맞아요. 네. 빌려서 편안하게. 다리반에 싸갖고 네. 하고 야 오늘 음. 밤샐 테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이 품평이 확정이 제품 셀렉이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되면 안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음주와 가무. 뭐 이제 가무 뭐 이런 것들이 즐거움을 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동안 노고를 감사하며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 품평회는 워크숍하고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좀 이제 주품평이나 일품평이나 월품평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네, 좀 많이 이제 매장 참여도가 떨어지긴 하는데요. 네, 크게 품평회를 하시고 작게 하시는 데는 네네. 사실 매장의 분들을 같이 의사 전달을 했으면 영업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그때 그분의 입을 빌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품평회 겸 간담회 겸 네. 여러 가지 이제 워크숍 겸 이런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신랄하게 들을 수 네.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들으면 이제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나서 제품 셀렉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제품 셀렉은 이제 100% 할 때도 있고 90% 할 때도 있고 110%할 때도 있긴 해요. 펀드를 늘려서 그렇죠. 뭐 110%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셀렉을 진행을 할 때 제일 이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되게 예민한데 저 안에 똘똘한 기획자는 저에게 바둑판을 줘요. 왜냐하면 실장님은 다 진행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분의 거라 그분이 그 바둑판을 주고 셀렉을 할 때마다 바둑판 칸을 칠하라고 해요. 저도. 그러면 나머지 스타일이 남아요. 그렇죠. 칸은 하나인데 네. 스타일은 10개가 남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걔를 바둑판에 제가 채우게 그냥 놓고 가거든요. 네, 네. 그럼 나 혼자 넣던 페타 해서 네. 그냥 그 의자 앉기처럼 꼭 잘려서 나간 스타일을 스스로 자를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 기획자면 그래도 좀 더 인간적인 기획자. 네. 왜냐하면 맞죠. 디자인실의 노고나 그간의 땀의 그게 노력이라는 또 거에 있었어요. 대해서 네. 인정하고 음. 배려하는 기획자인 거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안 괜찮은 사람이 사실 더 많았어요. 더 많아요, 더 네. 많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안 되니까 그냥 빼세요. 이거밖에 안 되니 요거는 안 됩니다라고 시작해서 얘기하는 MD들이 대부분이죠. 맞아요. 네. 그럼 자금이 없는데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네.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많이 달라져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건 예전의 기억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요새는 인디 브랜드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도 자기가 하고 막내 정도 막내 몇 명 데리고 있으면서 서브 받으면서 자기가 옷 만들고 쇼룸 자기가 내서 거기서 한쪽에다가 뭐 미싱도 놓고요. 패턴 다이도 좀 놓고요. 자기가 디자인하면서 팔면서 일본 사입에다 넣기도 하고 그런 형태들도 많이 이용하고 이 친구들이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사이트나 아니면 뭐 A 머시기 이런 브랜드나 이런 아니면 무 머시기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이제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회사 운영에 위주로 해서 지금 설명을 네, 해드리는 맞습니다. 거고요. 요새는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 이런 업무들이 나누어서 업무 분장을 하느냐
아니면 작은 규모여서 내가 어디까지 커버하고 어디까지 버리고 가느냐의 차이라는 맞아요. 거를 좀 아시고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새로 이제 사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디 또는 그 소규모 이런 그 브랜드에서는 이걸 다 멀티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모토도 그렇고 끝까지도 그렇긴 하겠지만 이 의류 패션을 그 의류 패션에서 일을 하실 때 알아야 되는 알면 참고가 돼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식들을 베이스에 깔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직업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잘 들으시면 이 안에서 내가 어디에 맞는지 어디를 들어가면 좋겠는지가 아마 들으면서 결정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프로세스는 되게 길지만 이것들이 이제 한 번에 되게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한 번에 이렇게 맞춰서 끝나게 되고요. 네네. 이제 시즌 디자인이 확정이 되죠. 근데 시즌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발주 금액하고 발주량이 결정이 되고요. 그렇죠. 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생산이 투입되고 생산 내에 델리 내에 들어오냐 들어오지 마냐에 맞춰서 이제 모든 그 프로세스가 결정이 되죠. 출고 차순도 출고 차순에 맞춰서 생산 투입하고 그리고 입고 스케줄도 그렇게 맞춰가면서 매장의 그림도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밖에서 굉장히 큰 소음이 들리고 있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니까. 네. 네네네네.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오늘도 이제 특별하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실 디자인 과정, 그다음에 이제 품평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부족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더 있으면 저희가 뭐 직접 대면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 주변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디자이너, 뭐 패턴, 모델리스트, 이제 MD, 뭐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중간 시끄럽네요. 네. 중간 그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마무리 안 되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또 이제 이 디자인실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안녕.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